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법통령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주원이라고 합니다. 어, 어떤 법률적 문제에 있어서 항상 우선은 효과적인 방어와 공격, 그리고 최종 목표는 보상을 철저히 받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바로 여러분이 지출하시는 비용 부분입니다. 모든 소송은 각 단계마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바로 변호사 선임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변호사 선임료로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참 많지만은, 물론 사건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민사냐 형사냐 등등에 따라서, 또 증거 자료나 또 보충해야 되는 심리 등등, 이런 거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소위 품이 많이 들면은 변호사 비용도 많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몇 천만 원짜리 변호사를 선임했네, 그런 것보다도 변호사 비용을 아무리 많이 치르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결국 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합리적으로 지불하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는요, 법리를 잘 아는 변호사, 그리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받는, 그리고 지출할 수 있게 하는 융통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 법무법인 실장으로 일하면서 경험으로 주변에 그때 있었던 인맥들 주변, 그리고 제가 실제 일을 하던 상황에서 변호사를 참 많이 겪어봤습니다. 제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 아내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본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채권 추심 전문가로 법무법인에 있으면서 여러 신문과 인터뷰, 기고, 그리고 방송도 출연했으니까요. 소위 저는 제가 생각에 이 법률 바닥에서 음지하고 양지를 골고루 다 아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부분에서 상당한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혹자는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 싫어하는 부류도 있을 겁니다. 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변호사의 성실함과 양심적인 거, 꼼꼼한 것은 변호사의 법조 실력보다도 우선으로 보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 좋은 사람이 패소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실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변호사님 하고 소위 어떤 벼슬이나 감투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런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저 자신의 영업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지식 장사꾼, 제 생각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못하면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런 거는 소위 여러분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점포를 내고 또 지식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S대를 나왔네, 해외 유학을 했네, 판검사 출신이네, 이러한 것들, 어디서 수상을 했네,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이거는 광고로 보시면 돼요.
간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 간판이 또 훌륭한 유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간판에 혹해가지고 뭐 상품을 지식 상품, 뭐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몇백 주면은요 무슨 신문사에서 뭐 수상했네 뭐 이런 거 뭐 수상 사진 찍어주고 뭐 상표 주고 뭐 패찰 주고 뭐 그런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를 가지고 뭐 유인을 하는 거겠죠. 뭐 이러한 간판들이 여느 장사와 다르지 않고 그저 뭐 고객 수단으로 보는 것이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유인 목적이죠. 제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지 않죠? 저는 그러한 그 법률적 상황, 그런 법률 시장에 많은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 경험을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선 여러분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변호사, 법무사, 뭐 기타 뭐 유사 직종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 도움을 받길 원하실 겁니다. 근데 민형사 소송을 여러분을 대리해서 직접 출석하고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직종은 지금 변호사밖에 없고요. 또 지적재산권을 담당할 수 있는 변리사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법무사는 무엇인가? 법무사는요 민형사상에 가지는 포지션, 그 포지션은 단 한 가지. 소장, 준비서면 건 바이 건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대행 제출해주는 이런 정도지. 그 소송이 치열하게 상대방 뭐 반론, 변론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에서는 이 법무사가 출석을 해서 여러분을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등기 사건을 많이 하고 있죠. 소송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법무사가 주장한 내용 서류하고 나중에 또 제출한 서류가 서로 상충돼 가지고 간혹 이제 승소할 수 있는 사건도 패소하는 경우도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공탁을 잘못해 가지고 의뢰인이 또 피해보는 경우도 실제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행정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았는데요. 예전에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대서소라고 있었어요. 글을 대신 써준다. 그걸 대서소라고 하는데 한때 우리나라 그 문맹률이 좀 높았지 않습니까? 그때 글을 좀 몰라가지고 구청에 기관에 뭐 근무하시는 분이 그렇게 근무하시던 분이 퇴직해서 돈을 받고 그렇게 해줬는데 그러한 일정 자격을 준 것이 바로 행정사라고 보면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글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정의 요금을 책정하고 대피를 해줬습니다. 물론 소송 대리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만한 실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번역하거나 뭐 출입국 관련해가지고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을 대신해서 여권 업무, 그런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구청이나 뭐 국가의 기관, 법원, 검찰청 빼놓고 법원, 검찰, 경찰 빼놓고요.
그런 소송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사건들, 뭐 그런 데 대해서 이의 신청 뭐 이런 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관청에 민원실에 방문하면은요 서류 양식 다 있어요. 그리고 작성법 물어보면은 앞에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대로 작성해서 하시면 되니까 한국 사람은 글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이용하실 필요가 없다. 예. 변호사를 오히려 더 많이 찾죠. 변호사를 꼭 선임할 필요는 없고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예.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변호사 선임하기에 앞서서 저는 그동안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봐왔지 않습니까? 변호사 선임은요 반드시 사시 출신 변호사로 선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는 제가 법무법인에 있을 때도 의뢰인도 늘 얘기하는 거고요. 예, 제가 그 사건 진행 과정을 다 알고 소송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요, 법대 출신, 법대 졸업한 사법고시 패스한 변호사, 이 사람들은요 어림잡아서 그 공부한 기간만 해도 10년이 넘어요. 그리고 사법고시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10년 넘는다고 보면 30대 초중반이면은 인생의 3분의 1 절반 이상을 법률 지식 쌓는데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볼 때도 사시 패스한 초임 변호사, 이제 초임 변호사라고 하나, 어쨌든 초반 변호사를 볼 때도 이 사람들은 법리를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응용하는 단계까지 가더라고요. 그만큼 그 법률적 깊이와 해석, 이해도가 남달랐습니다. 모든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사시 출신들은요. 그리고 뭐 사건을 의뢰인을 만나서 사건을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바로 된다 안 된다, 이 사건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다, 왜 뭐가 부족해서 안 됩니다 라는 부분이 술술 나올 정도로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간에 그 제가 그 아내하고 농담 삼아서 예전에 한 얘기인데, 법원에 판사 검사가 내일 당장 파업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사시 출신 변호사들 판사 검사 바로 시켜서 넣어도요 일 무리 없이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실력이 좋아요. 판사 검사는 뭐 다른가 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 판 검사가 지원하는 겁니다. 나 판사할래, 나 검사할래,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TO에 맞게끔, TO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거지 별도의 뭐 시험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이 사시 패스한 변호사들이 실력이 좋은 이유가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합숙, 그리고 매주마다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교수진도요 일반 대학교 교수, 뭐 그러한 교수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현직 판검사 부장들 이상이기 때문에 그 실력이 아주 좋아요. 학생도 실력이 좋지만 교수도 실력이 좋다. 그래서 요즘 뭐 그런 거보다는 틀리죠. 자, 이제 문제점을 하나씩, 이건 일반적인 문제점이에요. 제가 변호사는 사시 출신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사시 출신 변호사가 아니라요, 일각에서는 그 안 되는 사건, 그리고 안 되는 사건도 뭐 되는 것처럼 얼렁뚱땅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타이틀이 있으니까 비싼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받고 수임을 하는 그 비양심적인 변호사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그 의뢰자들은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상대가 변호사가 법대 출신, 사시 출신 맞는지 이거저거 다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상담 예약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 이전에는요,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만 사무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법률 시장의 문제점 하나가 바로 그 브로커 사무장입니다. 이 사무장들은요, 여러분한테 무료 상담을 해준다고 하면서 유인을 하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뭐 여러 저기 간판, 무슨 간판, 다 들이밀고 여러분을 유인합니다. 물론 무료 상담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오면은 그 몇 가지의 그 소송 용어를 여러분한테 막 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은요, 소송에 지는 사건도 이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소송 필요 없는 사건도 소송 선임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별의별 사건에도 결론은 선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 결론입니다. 소송 필요 없는 사건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또 형사건에 같은 경우, 또 민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불안한 심리를 적극적으로 자극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기 전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받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점은요, 그렇게 부추긴 사무장들의 주 수입원이 여러분이 지불하신 변호사 선임료의 많게는 절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무장 상담 받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는요, 변호사가 사무실에 없는데도 사무장이 상담을 다 하고 변호사 비용도 책정을 하고 선임계약서 서로 도장까지 그렇게 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나중에 듣도 보도 못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거나 혹은 소장이 법원에 들어갔는데 변호사 이름도 없고 본인 이름으로 제출되는 경우, 이 경우는요, 선임한다고 하고 그 돈은 챙기고 송무대행만 진행한 경우입니다. 완전 사기죠. 더 심각한 경우는 이후에 있어요. 앞서서 진행 안 해도 되는 사건, 그리고 소송해도 패소하는 사건도 가능성 있는 것처럼 해서 사건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문제는요, 그렇게 진행한 소송에서 패소하잖아요.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여러분이 떠안아야 됩니다. 그거 물어줘야 돼요. 문제는요, 요즘 이런 브로커 사무장들이 사무실에 버젓이 내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내근한다고 보면 되죠. 그냥 사무 업무 보조가 아니야. 완전히. 그럼 보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 지긋하게 들어서 브로커 사무장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무장한테 먹잇감이 되는 것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옛말도 있죠. 여러분이 공짜로 뭘 해준다 해서 방문을 했지만 실상으로는 사실 바가지 쓰고 와버리는 거죠. 공짜로 내가 만족을 얻을 만한 것이 100% 만족을 얻을 만한 것이 세상에 있나요? 그 상담료 몇 푼을 아끼려고 갔다가 바가지를 덮어 쓰다 못해서 패소해서 똥바가지까지 덮어 쓰는 거. 사무장이 사시 출신 변호사보다 법리를 잘 알까요? 다르게 말해서 간호사가
의사보다 친절하고 마음이 잘 맞아서. 예. 그렇다고 해서 간호사가 자, 수술대 여기 있습니다, 누우세요, 제가 수술해 드릴게요 하면은 여러분 그 수술대 위에 누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눕죠. 똑같습니다. 항상 변호사 상담은 변호사하고 하시고요. 상담 예약하고 사시 출신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은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사무 직원들한테. 요즘은요, 무슨 사법연수원 잠깐 연수 다녀온 걸 두고 사법연수원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광고도 교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법조인 검색 사이트 가셔가지고요, 변호사 이름을 치면은 사시 몇 회, 사법연수원 몇 기 이렇게 안내되어 나옵니다. 이 변호사는 사시 출신 변호사가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거를 또 지우자라고 하는 부류도 있어요. 예.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알 권리인데 그걸 감춰서 단체로 이익을 보겠다, 뭐 그런 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사시 출신 법대 제 아내가 사시 출신 법대 출신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법무법인 실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지금 제 아내가 있는 법률사무소 아신 본부장도 했었고요. 그렇게 잘 알기 때문에 의뢰인이 사무장들한테 당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바닥이 그런 바닥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 경험과 그 생각 등을 공유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변호사 혹은 의사는요, 사람 인생에 있어서 진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적어도 궁박한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해진 금액 외에 폭리를 무취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물론 의사나 변호사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원도 있고 또 사업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금액은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운영을 하죠. 그러나 곤경에 처해 있고 소송 안 해도 되고 실익도 없고 소송해도 패소하고 이런 사건에 바가지까지 씌워서 그렇고 사무장까지 끼고 바가지까지 씌우고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공궁에 처한 사람을 다시 나락으로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오랜 생각입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로 법률 상담을 하면서 물론 변호사는 아니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법률사무소 아신 대표 변호사로 있는 아내한테 물어서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검사인 현직 검사인 처남한테 물어서라도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는 그 아내 부모님들이 모두 이제 검찰에서 퇴직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도 가끔 질문을 드렸으나 지금은 아내가 더 잘하니까 처남이 검사로 갔으니까 거기서 물어서 답변을 간혹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바로 모든 답변을 바로 드리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워라 내워라 제 답변만을 기다리시진 마시고, 모든 사건은 적소적기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멸시효, 공소시효 등등 그런 시효가 있어요.
그런 적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때는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 보시되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반드시 변호사를 지명해서 사실 출신 변호사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그 변호사도 의사도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부족해도 치열한 경쟁이 없어도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만 있으면요. 하지만 곤란한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 그 입장에서는 무늬만 변호사, 무늬만 의사가 아닌 진정한 실력, 그리고 검증된 실력, 그리고 양심, 이런 변호사, 의사를 찾아서 일을 맡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JWBK입니다. 제안하고 싶으신 내용이나 개선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